지금 리플 호재가 그렇게도 많이 터졌는데 왜 가격은 여전히 1,800원, 1,9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ETF도 나왔고요. JP모건 같은 큰 은행이랑 손도 잡았고요. 리플이 직접 만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나왔는데 왜 지금 차트는 답답하게 옆으로만 가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정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 하나가 그동안 비어있던 마지막 퍼즐 한 쪽을 정확히 채워줬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이 그냥 호재가 아니라 진짜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은 건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짚고 갈 게 있어요. 그동안 리플 가격이 안 갔던 이유들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재가 부족했다, 세력이 매물을 누른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진짜 깊은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리플이라는 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리플이 돌아가는 무대 안에서 비어있던 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빈 칸 때문에 큰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빈자리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AMM이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사람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래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을 일일이 매칭시키지 않고도 미리 모아둔 작은 풀에서 자동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코인 생태계에서는 디파이 시장의 심장 역할을 해왔었고 리플 레저에서도 2024년 이 AMM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리플 레저 재단이 새로운 표준 초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이름은 AMM-V2, 두 번째 버전이란 뜻이에요. 이 초안에는 그동안 비어있던 두 가지 기능이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개는 집중 유동성이라는 모델이고요. 또 다른 한 개는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집중 유동성은 시장 자금을 가격대 전체에 흩뿌리지 않고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좁은 구간에만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같은 돈을 넣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스테이블 스왑은 값이 비슷한 자산들끼리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에 연동된 코인끼리 이렇게 거래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답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살펴보시면은 전 세계 AMM 거래량의 약 60%가 바로 이 집중 유동성 모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의 절반이 훨씬 넘는 돈들이 이 한 가지 모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2024년 AMM이 추가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모델들을 무려 2년 가까이 빼놓고 있었던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짚어드려 보자면은 큰 기관의 자금들, 그러니까 수조 원 단위의 진짜 큰 돈은 자기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걸 가장 먼저 봅니다. 같은 1억을 넣었는데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1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1000만 원어치 일을 한다면은 그 정답은 정해져 있겠죠. 효율 떨어지는 쪽에는 오지 않습니다. 리플 레저가 지금까지 그 효율 떨어지는 쪽에 있었다라는 거고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시장 자금이 들어와서 일을 할 만한 그릇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동안 가격이 답답했던 진짜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흐름이 조금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진짜 무서운 건 새 기능 2개가 아니에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초안을 자세히 보시면요. 곡선 타입이라는 게 0번부터 차례대로 매겨져 있어요. 0번이 기존 모델, 1번이 집중 유동성, 2번이 스테이블 스왑입니다. 근데 4번 자리에 이상한 게 예약돼 있죠. 이름이 스마트 AMM이라고 적혀 있고요. 지금 당장 켜지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활성화될 거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소름이 돋는 부분이냐? 스마트 AMM이 켜지면 리플 레저가 사실상 본격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리플이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더리움처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환경들이 없다. 그래서 디파이가 크지 않는다. 이 비판이 5년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초안의 4번 자리에 그 약점을 메우는 기능이 미리 이야기돼 있다는 거고 이번 업데이트가 단순하게 거래 기능 개선 정도가 아니라요. 더욱더 큰 변신의 첫 번째 단추라는 신호인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지금 리플 레저 위에 올라가 있는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진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올려놓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4조 원이 넘어갑니다. 최근에 리플과 JP모건이 함께 진행한 시범 사업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자본 효율이 몇 배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이번 표준 초안은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레저에서 큰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검증자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투표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보통 몇 달 정도 걸리고
통과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며칠 안에 폭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초안이 검증된 투표 일정이 정식으로 올라가는 시점들, 그리고 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점들, 이 두 가지 구간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과거에도 리플 레저에서 큰 업그레이드가 통과될 때마다 통과 직전과 직후에 자금 유입이 분명히 늘어났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무게감들이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더욱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인 차트만 보면서 마음 졸이실 게 아니라요, 이 초안이 검증자 투표 단계로 넘어가는 일정들 차분하게 모니터링 하시는 겁니다. 그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 호재의 진짜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그동안 리플이 답답했던 진짜 이유는 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호재를 받아낼 만한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바로 그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진짜 변신은 4번 자리에 예약된 스마트 AMM이 켜지는 날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가격이 아니라 검증자 투표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업그레이드 초안이 몇 달 안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업비트 빗썸에 대해서 자주 보시고 또 스트레스를 키우고 이런 매매 습관보다는요, 어차피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차라리 건강한 매매 습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키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냉정하게 한번 시장을 보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될 때 여기서 설마 여기까지 하락하겠냐, 이렇게 가격에 분할 매수를 걸어놓고 차라리 더 하락해라, 바닥에서 더 매수할 수 있게, 뭐 이런 심리에 대해서 키우고,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 정도만 회복해도 좋겠다, 이렇게 구간에 분할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서 여유가 있게 시장을 지켜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 적당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1,8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저점을 활용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 방향성을 키워나가는 이유들도요, 결국에 내가 단기 저점과 고점에 대한 컨트롤이 되셔야 되는데, 이 적당한 구간의 매수, 그리고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다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이런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